오렌지 오픽.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최 원장입니다. 자, 오픽을 준비하시는 많은 여러분들, 오픽을 공부함과 동시에 영어를 참 잘하고 싶은 욕구도 함께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물론 오픽 점수를 잘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픽 자체가 영어로 면접을 보는 상황을 가정해서 보는 시험인 만큼 오픽을 정말 잘 준비하는 것은 영어 말하기 실력을 기르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중에 많은 책들 그리고 많은 강의들이 실제로는 정말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 외국 사람이 그 정도 모범답안에 있는 수준으로 말을 하는 경우를 사실 저는 정말 언론인 정도 아니면 말 잘하는 그런 강연자나 교수님들 정도 빼놓고는 그 정도 수준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픽을 준비하는 영어를 잘 못하는 입장에서 그런 표현들을 익힌다는 것은 사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오픽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정말 너무너무 영어로 말하는 거 공부하기 힘들고 이걸 또 시험을 본다니 정말 난감한 따름이죠. 제가 바로 그 질문, 그 의구심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또 정말 관철시키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기에 충실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종격투기 같은 거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나요? 거기 보면 선수 소개할 때 뭐 주짓수를 몇 년을 했고 유단자고 태권도를 했고 유도를 했고 레슬링을 했고 그다음에 복싱을 했고 합니다. 마치 그런 다양한 화려한 경력과 화려한 무술 실력을 가진 사람은 실전에서 마치 영화처럼 그런 동작을 할 것처럼 우리는 기대를 하죠. 하지만 실제의 그런 경기 장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참 치고받고 매우 단순한 동작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화려한 기술이 가끔 나올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운동과 검은띠,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섭렵해 놓고서도 실전에는 왜 단순한 치고 발차기도 많이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실전에는 써먹을 수 있기 매우 힘든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기술,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그 화려한 기술 후에 오는 후폭풍으로 엄청난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태권도 경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태권도 하는 선수들은 엄청난 종류의 기술을 익힙니다. 정말 화려하기 그지없는 그런 동작들을 연습할 때 익히지만은 실전에서 써먹는 동작들은 어떻습니까? 차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간단한 앞차기, 가끔가다 뒤차기. 태권도 기술 중에 그 몇 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년을 피땀을 흘리고 엄청난 훈련을 하고 다양한 정말 화려한 묘기를 보이려면 정말 태권도의 발차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발차기죠. 그런 것을 익힌 선수가 실전에서는 단순한 차고 하는 행위밖에 하질 못합니다. 화려한 기술을 잘 쓸 수가 없어요. 화려한 기술을 썼다가는 바로 뒷감당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화려한 발차기를 할 경우에는 즉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려고 하기에는 많은 각오가 필요한 셈이죠. 정말 0.1%의 빗나갈 가능성이 없으면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즉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내용을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재에 있는 말들, 표현들, 암기해야 될 다양한 어휘들, 실제로 그런 말을 다 써가면서 말을 하는 외국인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고요. 외국인들 보면 정말 말 잘하죠?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정말 말을 잘하는 것 같죠? 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말을 하나하나 한번 글자로 다시 한번 써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글자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과연 몇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은 모든 표현을 할까요?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고난이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조차도 실제 경기에서는 그런 기술을 잘 써먹지 못합니다. 활용하기 참 어렵거든요. 자, 이 내용을 오픽에 비유하면 바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는 모범 답안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외우기를 강요하는 그런 표현들은 실전에서 거의 써먹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 몇 가지를 정말 좋은 표현을 외웠다고 칩니다. 그 표현을 여러분이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표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표현들은 매우 기초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실력에 중간중간 고급 표현이 들어간다.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기본기에 충실한 영어를 하는 것이 무지 중요하고, 바로 오픽 고득점을 맞는 것은 많은 어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빠른 발화를 통해서 논리를 빠르게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매끄럽고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약해서 제가 방금 전까지 여러 가지 예를 이렇게 들면서 사실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과연 그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가 말을 할 건데요. 오픽 주제 중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당신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필수 주제고요. 자, 그런 곳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공원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 바로 근처입니다. 공원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하니까 공원에는 꽃들도 만발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들도 정말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곳곳에 작은 연못도 있고, 물고기가 살고, 정말 경치가 좋은 매우 평화로운 공원입니다. 한 이 정도로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그 정도라고 해도 정말 어색하거나 당신 말 너무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이것을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요, 공원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My place is close to a park. My place is right next to a park. 됐죠? The park is very beautiful. 간단하죠? 네. 제가 어려운 문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There are all different kinds of flowers every season. Trees are everywhere. Birds are everywhere. There are several ponds. The water is so clear that I can even see fish. 제가 말했던 표현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맨 처음에 우리말로 소개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공원에 가깝고 공원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공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울창하고, 새들이 아주 모든 곳에서 지적입니다. 그리고 여러 작은 연못도 있고, 물이 매우 맑고 고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말로도 매우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들렸죠? 영어도 제가 자연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같은 표현을 제가 더듬거리거나 아니면 발음이 이상하거나 억양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하고, 같은 답변이지만 어떤 억양과 어떤 자신감과 어떤 목소리, 그 다음에 어떤 발음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그 답변의 퀄리티는 훨씬 더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오픽을 준비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은 화려한 수식이 붙은 그러한 어휘나 표현들,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표현들, 여러분들이 심지어 외국인들하고 회화 공부할 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법한 그러한 표현들을 외우는 것보다도 가장 기본기에 충실한 그러한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오픽 점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어 실력까지 보장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퀴즈 한 개 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동사는 몇 개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말하는 단어 속에서 여러분은 몇 개의 동사를 활용하십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500개의 동사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500개 동사. 간단하죠?
많지 않은 동사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 500개 동사마저도 자유제대로 다양하게 구사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픽을 배우고 영어로 말하기를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필수동사 500개만 정복해 보십시오. 그 필수동사를 언제 어느 순간이든 빠르게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그런 표현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영어 실력에 좀 더 한 걸음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